이번 수업에서는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가중 최소 제곱법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설명했던 리스트 스퀘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는 B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AX와 B가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니 AX와 B 사이의 차이, 이 벡터 간의 디스턴스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해를 구하겠다. 이 개념의 리스트 스퀘어였고, 그 결과는 A라는 칼럼 스페이스로 벡터 B를 프로젝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슈도 인버스라는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AX는 B라는 관계식은 다시 풀게 되면, 행렬과 벡터의 곱을 풀게 되면 하나하나의 연립방정식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 연립방정식들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가중치나 상대적으로 크고 작음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어떤 이런 비중은 전혀 두지 않았던 거죠. 이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그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나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부여된 가중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경우, 어떤 위치에 가중치를 주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에러가 더 적어지는 방향으로 약간 다른 형태의 리스트 스퀘어 해집합이 구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 수업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2차 곡선에 피팅하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중 최소 제곱법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스트 스퀘어를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리스트 스퀘어는 우리가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이라는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오버 컨스트레인드에 해당하는 케이스였고요. 이제 AX는 B라고 하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 때 이 M by N 매트릭스에서 M이라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AX는 B라고 하는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좀 다르게 보자면, 요 A 곱하기 X라는 녀석이 A라는 행렬의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었죠. 이제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행렬 A입니다. 그래서 요 A 곱하기 X는 우리가 이제 뭐 X1의 A1 벡터, 또 X2의 A2 벡터, 이런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모양으로 요 상수값 xi랑 그 다음에 요 칼럼 벡터 an, 얘네들의 조합으로 a 곱하기 x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ax하고 b가 이제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벡터 b가 칼럼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칼럼 스페이스 같은 것들은 벡터 공간의 이제 서브 스페이스고, 이런 서브 스페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리진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어떤 n차원 공간에서 평면이에요. 뭐 3차원 공간이든 4차원 공간이든 어떤 이 벡터 스페이스는 일종의 이제 서브 스페이스들은 평면 같은 구조를 갖는데, 그 바깥에 한 벡터가 이렇게 B인 거고요. A 곱하기 X는 이 벡터 칼럼 스페이스 내에서 자유롭게 선형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벡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으니 AX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두 개 사이의 차이에,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자. 이게 리스트 스퀘어였고, 그 차이의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벡터 B에서 AX라는 어떤 특정한 이 평면 방향에서 생기는 벡터하고의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그으면 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션이었죠. 그래서 수선의 발의 좌표, 뭐 정사형이라고도 하고, 이 프로젝션이라는 투영을 통해서 가장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 AX와 벡터 B의 차이, 이 벡터가 이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이 방향이 최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AX 마이너스 벡터 B가 각각의 요 칼럼 벡터들에 해당하는 녀석들 하고 수직의 관계를 갖고 칼럼 벡터들을 AX-B라는 벡터하고의 내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요 AX-B라는 벡터를 또 내적을 해서 이게 각각 0이 되는데 이것을 A1, A2, A3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다 확장해 주게 되면 결국 이 행렬 A의 트랜스포즈처럼 만들어져서 이와 같은 간단한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식을 얻었죠.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X는 A 트랜스포즈 B라고 얻었고요. 이 인버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 B, 벡터 A죠? X죠? X라는 이 원하는 벡터를 구하고 싶은 미지수로 이루어진 벡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X라는 벡터를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이제 개념을 확장해서 X라는 벡터가 우리가 구하는 벡터인데 실제 이 X라는 벡터를 구해줌으로 해서 어떤 게 되느냐? B라는 벡터가 이 칼럼 스페이스라는 벡터 공간에 수선의 발로 내려진 프로젝션된 좌표, 어떤 P라는 벡터를 구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션된 좌표 또는 벡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해 보면 이것은 A 곱하기 우리가 구한 해를 X 해시라고 써주죠. X 해시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A에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A 전체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끝으로 벡터 B가 곱해진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벡터 B가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되는 리니어 프로젝션의 관점에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행렬에서 유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이 프로젝션이었고요. 리스트 스퀘어의 핵심은 일종의 AX-B의 어떤 에러 같은 벡터, 그거의 크기가 제곱이 미니멈이 되게 만드는 건데 그 조건은 결국 가장 단거리에 해당하는 수선의 발, 프로젝션이 원리였고요. 프로젝션의 수직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의 공식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이 리스트 스퀘어랑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은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라인 피팅을 한번 예를 들었던 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의 방향으로 피팅을 할 건데 xi와 yi라는 좌표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a의 x1 더하기 b는 뭐 y1, a의 x2 더하기 또 b는 y2 이런 식으로 n개의 주어진 식에 대해서 좌표들에 대해서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행렬로 쓰게 되면 이제 a하고 b가 미지수고요.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에 그 다음에 x1, y1 이런 녀석들이 다 주어진 데이터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행렬을 유도할 수가 있었죠. 이 모양이 지금 여지껏 써왔던 AX는 B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 행렬과 벡터의 형태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렬과 벡터의 모양으로 쓰니까 요렇게 해서 제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니멈이 되는 조건을 구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ax-b라는 연산을 직접 하게 되면 ax1 더하기 b 마이너스 y1 벡터 하나고요. ax2 더하기 b 마이너스 y2 그게 두 번째 벡터의 두 번째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 행 하나하나예요.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벡터 성분을 다 제곱해서 더한다는 얘기는 요 각각의 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곱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이게 미니멈이 되는 걸 구하는데 요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벡터 형식과 매트릭스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고, 왼쪽은 그걸 그대로 풀어서 수식으로 전개한 것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식이 같은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행렬과 벡터의 모양을 가지고 선형대수의 이론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왼쪽에 해당하는 식을 미지수 a와 b에 대해서 미니멈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였죠. 그 솔루션이 이제 슈도 인버스의 모양으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라는 건 우리말로 가중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만약에 피팅할 때 특정한 xi, yi,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x좌표 주변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예를 들어서 원점 근처인 거죠. 원점 근처에서는 가중치를 높게 주고, 좀 멀리 떨어지는 다른 x좌표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게 주면 원점 근처에서 좀 더 정확한 직선 피팅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미니멈이 돼야 되니까 가중치가 높은 부분에 더 미니멈이 되도록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우리가 약간 변형이 되는 해가 요 가중치에 의한 거죠. 그 가중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한 i번째 해당하는 요 특정한 디퍼런스의 제곱이 가중치를 붙는 거니까 여기에다 wi라는 가중치가 붙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라고 넣어보죠. 그럼 여기에는 과연 이 wi가 어떠한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wi의 제곱에 해당하는 요 수식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저 가중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는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wi의 제곱과 ax 요 제곱이 들어가니까요. wi를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면요. 왼쪽에 ax-b의 제곱이 요 검정색 부분이었는데, 각각의 ax 더하기 b라는 각각의 성분에 wi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수식으로 보면 여기에 다 wi가 다 곱해져요. w1이고 여기에는 w2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렇게 가중치가 붙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행렬과 벡터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오른쪽에 있는 w1, y1, w2, y2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존의 행렬 모양에서 보면, 자, 이게 이제 벡터였고요. 우리가 이걸 좀 w1, y1, w1, y2 그런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지금 다 w라는 기수들이 붙어 있고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요 y1, y2 요 벡터 구조에다가 뭔가 매트릭스를 곱하면 돼요. 그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1에만 W1이 곱해지고요. Y2에만 W2가 곱해지는 구성인데 그게 총 우리가 지금 n개라고 했으니까 총 n개에 해당하는 어떤 개수들. 첫 번째 n과 벡터를 곱하면 W1, Y1이 되겠죠. 그 다음에 W2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면 각각의 이 다이아고널 대각선 텀에만 개수 웨이트가 붙고요. 나머지 전체는 전부 다 0이 되는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오른쪽이 만들어져요. 그럼 똑같이 AX 더하기 B의 모양에도 W가 붙으니까 AX 더하기 B는 아까 행렬 A였죠? 그 앞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W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W라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다가 AX는 B의 B벡터 앞에도 W.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의 기본적인 이제 포뮬레이션이 이렇게 유도가 돼요.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서 썼던 슈도 인버스의 A 대신에 W 곱하기 A를 그냥 하나의 행렬 A라고 생각하고 W 곱하기 B를 그냥 벡터 B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원리를 갖고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W 곱하기 A의 행렬 전체의 트랜스포즈와 WA 요거는 A 트랜스포즈인데 그게 W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의 B 벡터 대신에 WB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를 적절하게 우리가 정리해 주면 A 트랜스포즈에 여긴 W 트랜스포즈, 여긴 W, 여기는 A. 사실 W는 스퀘어 매트릭스 구조이기 때문에 W 트랜스포즈 W를 하게 되면 그냥 각각의 W1의 제곱, W2의 제곱 그것들만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행렬처럼 계산이 돼요. 그건 참고해 주면 되고요. 또 A 트랜스포즈 A도 각각의 벡터들의 제곱처럼 되고 그래서 앞에서 유도했던 시계 모양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우리가 행렬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벡터 X가 빠졌네요.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W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서 오른쪽에다가 곱하면 그럼 우리가 X를 슈도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종의 뭐 설계?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는 값을 더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물론 이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또는 확률 값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X1, X2 이런 특정한 데이터들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값이다. 그러면 중요하죠.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의 에러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전체 평균적인 에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확률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웨이트인 거죠. 다만 중요한 웨이트의 조건은 이 각각의 웨이트의 개수들은 보통 0보다 크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넘버고요. 그리고 모든 WI라는 웨이트들의 총합을 구하면 그것은 1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걸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조건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웨이트의 조건은 이 두 가지, 특히 노멀라이제이션 조건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저 WI의 합이 1보다 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중치를 할 때마다 저 값들의 전체적인 크기가 커져요, 에너지가. WI의 크기가 작아지면 합이 1보다 작으면 가중치 합한 이런 개수들의 크기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뭔가 가중치 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중치의 합이 항상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W1, W2 어떤 이 가중치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합이 1이 되도록 하려면 총합으로 매번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 총합이 1이 아니다.
그럼 각각을 wi로 이렇게 나눠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wi로 써야 그래야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그런 형태의 가중치를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 자, 뭐 가중치는 어쨌든 이런 개념인데 확률을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이 조건을 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때로는 가중치에서 많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스트 스퀘어 자체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은 완전히 클로즈드 폼으로 나왔으니 더 이상 건드릴 여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하더라도 이 가중치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가중치의 모양에 따라서 좀 더 다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그러면 의미 있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내가 얻은 샘플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든 전체 에러의 총합이 미니멈이 되는 거니까 어떠한 샘플 x1, x2 데이터에 상관없이 가장 평균적으로 무난한 값을 뽑게 돼요.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데이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피팅을 해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점 주변을 좀 더 정밀하게 맞춘다거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구조도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의 차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2차 함수, 2차 곡선으로 점들을 피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곡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종의 우리가 취득한 데이터, 관찰하거나 획득한 데이터는 P1번부터 P7번까지 7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7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피팅, 적절하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 P1, P2, P3 각각의 좌표들에 대해서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좌표들이 있다고 그러면 각각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른쪽과 같은 이런 관계식 그리고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x1의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는 y1 이것으로부터 얻어진 첫 번째 행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x2, y2, x7, y7에 해당하는 7개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은 ax는 b라는 형태를 보면 a는 행은 7개고 열은 3개인 행렬이 되겠고요. x는 이제 a, b, c라는 3개의 2차 함수의 개수를 모아놓은 미지수, 베리어블 벡터가 될 것이고 b는 y에 해당하는 관찰된 값들을 쭉 모아놓은 행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대략 그래프는 저 7개의 좌표의 어떤 지금은 y 값에 대한 디퍼런스입니다. 왜냐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 이 두 개를 빼서 우리가 제곱하고 그런 것들이 미니멈이 되도록 7개의 좌표에 대해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y제표의 이 크기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다 보니 대충 P1, 2, 3, 4, 7까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2차 곡선이 이제 피팅이 될 상황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피팅을 해보면 이와 같이 파란색의 커브처럼 2차 함수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저 유도되는 파란색의 곡선은 미지수 벡터 ABC를 구했을 거고 ABC를 대입해서 곡선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각각의 곡선과
똑같은 x좌표를 기준으로 이 수직 방향인 y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게 골고루 잘 나누어지도록 이 파란색 곡선이 만들어진다? 이게 리스트 스퀘어의 기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가중치를 부여해 볼 텐데요. 자,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웨이트에 해당하는 W라는 저 행렬은 다이아고날 대각 행렬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가중치를 주는 각각의 저 샘플 데이터의 위치들마다 W1, W2 뭐 이런 식의 값들이 대각선으로 쭉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그젬플을 든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 수식처럼 x1, x2, 그 다음에 x6랑 x7은 그냥 가중치가 기존의 1, 변함이 없고요. 다만 x3, x4, x5 이 세 개의 좌표, x좌표에 대응하는 이 세 개의 좌표 p3, 4, 5는 w라고 하는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다 그냥 똑같이. 다만 w를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1보다는 굉장히 크다. 뭐 2든 3이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W라고 하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WAX는 WB라는 형태로 어떤 행렬의 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요. W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했으니 아마 처음에 텀은 1이고 그 다음에 2,2의 좌표도 2고 그 다음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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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런 다이아고널 텀들이 7개가 구성된 행렬, 그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W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 해당하는 클로즈드 폼의 슈도 인버스는 WA와 WB를 하나의 A와 B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식은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W를 1보다 무척 크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나 3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 그래서 7개의 좌표에 대해서 그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데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x좌표가 원점에 가까운 3개의 좌표에 우리가 가중치를 많이 부여했으니까 해당되는 P3, P4, P5에 해당하는 y좌표의 이 거리의 제곱 차이가 지금 파란색보다는 좀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이 3개의 3, 4, 5번에 해당하는 좌표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파란색의 곡선이 조금 변형이 돼서 우리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ABC가 구해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3번, 4번, 5번 좌표의 웨이트가 큰 상황이니 그 웨이트가 가능하면 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거를 유도해 보면 이렇게 3, 4, 5번 쪽에 이 실제 좌표의 차이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빨간색의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1, 2, 6, 7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가중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1번하고 2번은 더 이제 오차가 이 스퀘어드 디퍼런스가 커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가중치가 큰 쪽에 더 중점을 주고서 우리가 그쪽의 에러가 적은 방향으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겠다. 이게 웨이티드에 해당하는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 이그젬플로 들은 거는 뭐 예를 들면 x좌표가 0인 좌표의 중심을 기준으로 좀 더 강하게 피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강하게 피팅한다는 얘기는 웨이트 W를 크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해당되는 좌표들의 이 곡선과 좌표하고의 차이가 좀 더 작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보통 저 웨이트들의 총합은 앞에서 강의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총합은 1이 되고 각각의 웨이트는 0보다 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보통 이제 규격화를 해주는데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또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P1번부터 P7번까지의 저 좌표들이 확률적인 분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그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W 대신해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자주 나오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에러가 자주 나오니까 작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덜 나온 녀석은 에러가 굉장히 커져도 확률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는 매우 적을 테니, 전체 평균적인 에러는 확률이 큰 쪽이 작아질수록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할 텐데, 우리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서 이 W에 해당하는 저 가중치를 확률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예제를 들었던 과정에서는 이제 약간의 자신의 직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에러가 적게끔 가중치를 부여하겠다, 나름대로 자기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W라고 하는 웨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하나의 뭐 약간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정리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까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피팅, 정확하게 이제 어떤 함수나 여러 가지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 형태나 이런 거 이제 맞춰보는 그런 거에는 특히 이 리스트 스퀘어를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